1988년 7월의 강원도 평창 오대산 자락.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반년밖에 되지 않은 한 신혼부부가 산행,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은 의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제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8년 8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경 강원도 춘천시에서 거주하던 정민우 가명 29세와 그의 아내 한서진 가명 26세은 오대산 등반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도시락과 간단한 산행 도구, 그리고 민우가 아끼던 카메라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부는 오전 10시 15분경 오대산 매표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와 주변 상인들의 진술로 이 부분은 명확히 확인됩니다. 서진은 붉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민우는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부부는 상원사 인근 등산로를 따라 정상 방향으로 오르는 모습이 또 다른 등산객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건 발생 24시간 전인 8월 11일 저녁, 두 사람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우는 새로 산 카메라를 자랑하며 이번 산행에서 멋진 작품 사진을 찍겠다고 말했고, 서진은 이번에는 나랑도 제대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기억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히 갈등은 없었고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 12일 오후 14시 이후 부부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발견되지 않았고 민박집 주인에 따르면 예약했던 숙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접수 시간은 8월 13일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에 집을 나선 뒤 오전 10시 15분에 오대산 매표소 인근에 도착했고 오전 11시경 상원사 근처 등산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오후 일정과 저녁 귀가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24시간 이내에 이 부부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사라진 시간은 사건 발생 후 24시간 전으로 치밀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의 모습은 지인들과의 평범한 식사였고 24시간 후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평범했던 신혼부부가 미제로 남을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신고가 접수된 건 1988년 8월 13일 아침 9시 10분이었습니다. 현지 파출소는 즉시 초동 조치를 취했고 산악구조대와 경찰 인력이 오대산 일대에 투입되었습니다. 수색은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수색 기록에 따르면 인원은 50여 명 규모였습니다. 구조개 2마리도 동원되었죠. 수색대는 상원사 인근 등산로를 중심으로 정상 방향, 그리고 계곡 방면으로 세 갈래 구역을 나누어 탐색했습니다. 8월 13일 오후 17시까지 이어진 수색에서 발견된 것은 버려진 종이컵 몇 개와 등산객들이 버린 흔적뿐이었습니다. 민우와 서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8월 14일 새벽 6시 수색대는 다시 산에 투입됐습니다. 이때부터는 경찰 헬기까지 동원돼 공중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곡과 암벽지대까지 꼼꼼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지만 부부의 배낭이나 카메라조차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무렵 지역 언론들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지역 일간지에는 8월 14일자
석간의 오대산서 신혼부부 실종, 대규모 수색 돌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남편이 사진 애호가로 카메라를 늘 들고 다녔다는 점, 아내가 교사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 실족 사고보다는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중앙 언론들도 8월 15일부터 사건을 다뤘습니다. 일부 신문은 산악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입장을 그대로 보도했지만 몇몇 매체는 혹시 범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오대산 일대에서 외지인 등산객을 노린 절도 사건이 몇 차례 보고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부부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 민우의 부모는 춘천에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고 서진의 부모는 눈물로 산을 뒤졌습니다. 서진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산을 무서워했어요. 남편이 가자니까 따라간 거예요. 제발 살아만 있어줬으면 합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당시 기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딸 같은 며느리와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8월 16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실족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흔적도 없이 어떻게 실족을 합니까? 옷가지 하나, 신발 하나라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가족들의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8월 19일에도 수색은 이어졌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신문에 호소문을 싣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8년의 여름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산속은 여전히 울창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잠시 잊히는 듯 했지만 가족의 눈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1998년 9월 강원도 평창 인근의 외진 능선에서 한 등산객이 오래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슨 카메라 본체 한 대, 일부 현상되지 않은 필름 롤 찢어진 노트 한 권, 그리고 부부로 보이는 신분증과 몇 점의 개인 소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최초 신고자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고 이후 남은 필름은 전문가 손으로 조심스럽게 현상되었습니다. 필름을 현상한 결과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반전 단서였습니다. 현상된 사진은 총 12장이었습니다. 그중 앞부분 4장은 산 정상 근처에서 찍은 부부의 기념사진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과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남편은 산악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아내는 가벼운 바람막이 점퍼를 걸친 채 양손을 흔들며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느 평범한 등산객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5번째 사진에는 한쪽이 심하게 흔들려 있었고 프레임 끝자락에 낯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형태가 누군가 팔을 뻗은 것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사진이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급히 눌린 셔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6번째 사진은 숲속의 좁은 오솔길을 비스듬히 잡고 있었는데 초점이 나가 있어 식별이 어렵지만 사진의 상단에는 마치 천조각 같은 흰색 무늬가 흔들리는 듯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 한서진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 소매와 색상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7번째와 8번째 사진은 더욱 불안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 장에는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듯한 흐릿한 옆모습이 잡혀 있었고 또 한 장에서는 카메라가 땅에 떨어진 듯 낮은 각도에서 나뭇잎과 흙바닥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사람의 하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의 신발은
당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등산화 종류였지만 가족이 증언한 바로는 남편이 갖고 있던 신발과는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 4장은 거의 암흑에 가까웠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은 채 희미하게 선만 번진 모습, 그리고 필름이 손상된 탓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셔터가 의도치 않게 눌린 채 가방 안이나 어두운 곳에서 촬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장면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당시 산에서 종종 마주쳤다는 등산객, 가명 장미숙 씨의 인터뷰입니다. 그때 저는 산 입구 근처에서 부부로 보이는 젊은 사람 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밝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뒤쪽 길에는 중년 남성이 하나 따라오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스쳐간 풍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문에서 실종 기사를 보고 섬뜩해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사진 속 그림자일 수도 있지 않나 싶었죠. 장 씨의 진술은 당시 경찰에도 접수되었으나 중년 남성의 신원은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그림자와 장 씨가 목격한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 이상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사진, 그 속에 담긴 진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만약 사진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산악사고로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진 속 손짓, 그리고 노트의 기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두 사람의 발자국을 지워버린 걸까요? 1988년 여름, 오대산 자락에 사라진 발자국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증거는 바래고 기억은 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생사 여부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그 소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만약 그날 카메라가 더 오래 작동해 사건의 전모를 담았다면, 혹은 가방이 더 일찍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이 이야기를 다른 결말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내 풀리지 않은 의문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서 몇 장과 미완의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